그래서 뭔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애는? 저 아이는 어? 어? 램퍼드 씨를 비롯해 여러 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아이리스의 유력한 용의자였잖아요. 저희를 잡다가 전 소장님도 돌아가시고 피공포증이 생기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발데스 씨라면 말해도 괜찮겠죠. 이 앞에 이야기할 것들은. 비밀로 하라는 거죠? 제가 부탁하는 거니 돈은 청구 안 할게요. 그거 참 고마운 말씀이네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 헉, 그러면 전 소장님도 역시 이 아이 잡다가 돌아가신 게 맞네? 아시다시피 그 아이는 어디까지나 유력한 용의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기억나요. 정황적으로는 가장 유력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죠. 당시엔 별다른 증거는 더 나오지 않고 시간만이 질질 끌렸었죠. 경찰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포기하겠다고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와 일종의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래라뇨? 아이리스에 대해 아는 걸 전부 증언한다면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대충 그런 거래였어요. 설득하는 데에 정말 오래 걸렸고 고생도 많이 했죠. 그래도 수락은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전 그 애는 고위 관계자들만 모인 기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계획대로만 됐다면 거기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겠죠. 그런데 그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요? 헉? 저격당했습니다. 그 관계자들만 있는 기밀 법정에서. 네? 저격당했다고요, 그 아이. 한쪽 눈에 안대를 끼고 있잖아요. 그게 그 흔적입니다. 그게 총을 맞은 흔적이었다고요? 세상에. 아니 잠깐, 그건 아이리스의 특징이잖아요. 눈 한쪽을 노리는 거. 그래요, 그 말대로입니다. 그건 분명히 아이리스가 한 짓이었어요. 정확히는 아이리스는 범죄 조직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트맨을 여러 부려서 동일한 방법으로 죽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조직의 히트맨이 고위직 관계자 내부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 애가 배신하려고 하자 곧바로 낌새를 눈치채고 암살기도 하여 정보의 누출을 막으려고 한 거겠죠. 뭔가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이야기네요. 무서워라.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아남았잖아요. 조직에 대해서 그 아이가 폭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 애가 총격을 받고도 살아남은 건 하늘에서 저보고 모든 진실을 밝히라고 기적을 내려준 것 같았죠. 하지만 기적이라는 건 대가를 치르는 법이더군요. 대가라면 설마. 그 애가 눈을 떴을 땐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백지 같았어요, 모든 게. 기억 상실이라는 걸까요? 말로만 들어봤는데. 아니요, 그건 기억만 잃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아예 인격이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쪽도 알 것 아닙니까? 전에 만났을 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거. 맞아요.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전에 봤을 때는 되게 표독했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기억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갓 태어난 것 같은 순수함만이 남아있었죠. 그건 그냥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애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하고 제가 따로 데려와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존한 것이 알려지면 또다시 노려질 수도 있고 기억이 돌아오면 아이리스의 단서가 될 테니 말이죠. 그래서 조수라는 명목으로 데리고 다니시는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옆에서 데리고 있으면 감시하기에도 좋으니 말이죠. 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드라마 한 편 찍으셨네요. 그런데 탐정님, 그 아이가 총에 맞고 나서 인격이 바뀌었다는 거 정말인가요?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믿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총에 맞았더니 인격이 바뀌었다니. 일단 기억을 잃은 척하면서 보호받다가 나중에 조직과 다시 접선하려고 한다던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아마도라고 하시는 건 확신을 못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전곡을 찌르시는군요. 맞아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확실히 인격이 바뀐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이죠. 머리로는 맞다고 생각한다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탐정 나부랭이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 같이 있다 보면 그 애가 연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런데도? 뭐랄까, 그 모습이 머릿속에 사라지질 않아요. 소장님, 그러니까 제 스승님의 시신 앞에서 이죽거리던 그 모습이. 와우. 그렇다 보니 마음 한편에서 그쪽이 말한 가능성을 아예 부정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인격이 바뀐 게 아니라 저를 속이고 있을 뿐이고 제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라고. 혹시 그 아이한테 말은 했나요? 기억 잃기 전에 연쇄살인의 유력 용의자였다는 사실이요. 당연히 말 안 했죠. 그런 걸 말해버리면 그 애는. 그때 문이 갑작스럽게 열렸다. 그 너머에는 조수가 서 있었다. 이야기에 열중했던 탓일까 걸어오는 소리조차도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이야기했던 걸 들어버린 걸까? 들었다면 언제부터 어디까지? 그런 간음을 하느라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던 때 입을 먼저 연 것은 조수였다. 저기 오는 길에 엘레나 씨께 들었는데요. 식사 준비가 거의 다 됐대요. 이거 듣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은데? 말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만 봐도? 오, 벌써 준비가 다 됐나 보네요. 빠르네요. 네, 어서들 나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됐네요. 그럼 가볼까요? 아, 탑장님 부축해드릴까요? 아니요, 누워있으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 제 스스로 한번 일으켜보죠. 그럼 전 먼저 가 있을게요. 저도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싶거든요. 발데지 씨는 도망치듯이 방을 나가버렸다. 분위기가 어색해서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나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허리가 결국 문제다. 허리가 아파서 천천히 몸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잠시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 나의 착각이었는지 허리가 체중의 압력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격통이 밀려온다. 소장님, 역시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안하구나. 잠시 부축 좀 해주겠니? 자, 여기요. 고맙구나. 조수의 도움을 받고 겨우 일어난다. 자세가 안정되자 겨우 걸을 수 있는 수준은 됐다. 소장님, 응? 역시 저는 나쁜 아이였었나요? 그게... 젠장, 역시 이야기를 들어버렸던 것 같다.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저도 아예 짐작하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뭐? 또 그럴 게 소장님은 이따금씩 절 무섭게 노려보시니까요. 아하... 어제 추리 테스트가 끝나고 조수가 흘리듯 말한 것은 이것을 의미한 거였나.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악몽을 꾸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시체를 보는 꿈인데 너무 생생해서 제 잃어버린 기억에 뭔가 있겠구나 싶었죠. 그게 소장님이 잡으려는 연쇄살인의 유령 용의자일 줄은 몰랐지만요. 아니, 들은 줄 알았는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들었네? 그렇다면 기억이 점점 돌아오고 있는 건가? 그럴 조짐인지도 모르겠어요. 더 심해진다면 아무래도 그게 맞겠죠. 근데 조금은 무서워요.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이대로 기억이 돌아온다면 지금의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 저는 지금을 좋아해요. 소장님이랑 농담도 하고 배트맨도 읽고 이웃들과 교류도 하고 이 일상을 사랑해요. 하지만 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본성대로 사는 거고 그걸 아주 버릴 순 없다고. 전 이대로 기억을 되찾게 된다면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나쁜 아이로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기억이 돌아온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바뀌지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렇잖아요. 인격이 바뀐 것처럼 달라졌다고 또다시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건 그렇지. 소장님은 그 아이리스를 아직도 쫓고 계신 거죠? 그래. 그리고 잃어버린 제 기억은 소장님한테는 무척 중요한 단서겠죠? 무척이나. 소장님은 지금의 제가 사라지더라도 제 기억이 돌아오길 원하시나요? 대답하기 어렵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에게 있어서 아이리스는 여전히 쫓아야 할 대상이고 지금 나는 그 아이리스를 쫓기 위해 살아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무엇이든. 그렇게 맹세했을 터인데.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온다. 식사하라고 알려주기 위해 오고 있는 것이겠지. 밥 먹으러 갈까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일단은. 그 말을 끝으로 우리들은 입을 다문 채로 복도로 나왔다. 문을 닫자 나름 소란스럽게 느껴졌던 빗소리마저 잦아들어 진정한 침묵만이 우리를 감쌌다. 괜히 얘기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 초장에 약간 이렇게 막 하는 게 낫지. 저 나인리가 나 진짜 엄청 믿을 때 그걸 알게 되면 너무 배신감 느끼잖아. 식당에 도착하자 그 한가운데 있는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들이 화려하게 잔뜩 쌓여 있었다. 우리를 데리러 왔던 발데스 씨는 식당을 이리저리 배회하며 쌓인 요리들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저기 이거 보세요. 휘황찬란하지 않나요? 그렇네요. 뭐가 엄청 많군요. 손님께 잘 대접해드려야죠. 먼 곳에서부터 오셨는데. 아, 탐정님, 몸은 괜찮으신지요?
루퍼스 씨가 방금 막 식당에서 다른 요리를 가져오며 대답했다. 루퍼스 씨는 요리를 실제로 돕고 있던 중이었는지 인상과는 어울리지 않게도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좀 나아진 것 같네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극진히 대접해주시니 감사하네요. 이건 잘 대접한다라는 수준을 뛰어넘은 것 같은데요. 오늘이 추수감사절도 아닌데. 발데스 씨의 말대로 추수감사절 같다는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었다. 식탁의 한가운데는 커다란 칠면조가 제대로 구워져 있었고 그 주위로는 미트파이 등의 음식이 향기와 색채를 자랑하고 있었다. 이 많은 음식들이 두 사람이서 다 만든 거라니 상상도 안 간다. 와, 대단하다. 루퍼스 요리 진짜 잘하는구나. 향기가 꽤 괜찮군. 맛은 있겠어. 새삼스럽게 엘레나의 요리 솜씨는 언제나 좋았잖아요. 우리가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퍼그씨 내외가 식당으로 들어왔다. 형님, 형수님, 오셨습니까? 어머, 루퍼스 도련님 어디 가셨나 했더니 여기 계셨군요. 저는 또 안 보이시길래 어디 드라이브라도 가신 줄 알았어요. 하하, 저도 좀 바빴거든요. 바로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바빴어도 째깍째깍 나와서 인사했어야지. 그게 예의라는 거잖냐. 당신도 참 루퍼스 도련님의 모습을 보면 요리를 도운 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고명한 가문의 자제로서 참 어디 무슨 귀족 나오는 드라마라도 본 건가요? 또 무슨 바람이 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손님도 계시니까 말이야. 하하, 형수님 괜찮습니다. 그것보다는 다들 서 계시지 말고 얼른 앉으시죠. 이러다가 음식들이 다 식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디야 어떻게 앉아야 할지. 다들 편하게 앉고 싶은 곳에 앉으셔도 됩니다. 아, 그래도 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는 비우는 게 나으려나. 그러고 보면 요제프 씨도 항상 아버지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이번에도 그러실지 모르겠군요. 참, 형님, 요제프 씨는요? 글쎄다라뇨. 같이 계신 건 아니었나요? 그분은 일하시러 방으로 곧바로 들어가셨지. 그렇게 들어가시고 나면 일을 다 끝내기 전까지는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나오시잖냐. 그래서 거기가 지시면 알아서 나오시겠지 하고 그냥 온 거지. 그거랑은 별개로 밥 나왔다는 걸 알려드리긴 해야죠. 제가 요제프 씨 방으로 가서. 부르셨습니까? 호랑이도 부르면 온다는 말이 맞긴 한 건지 뒤를 돌아보자 요제프 씨가 추추한 몰골로 서 있었다. 이걸로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엘레나 씨를 제외하면 저택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인 건가? 아,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일은 다 마치신 겁니까? 예,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왔죠. 그러면 일은 어떻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어차피 이후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우선은 밥부터 먹고 싶군요. 슬슬 뭐라도 먹지 않으면 아사할 것 같거든요. 요제프 씨는 그 말을 마치고 곧바로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식사를 시작한 사람이 생겼으니 식사를 더 기다리기는 애매했다. 루퍼스 씨는 곧바로 재빠르게 자리를 지정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여기 이 테이블의 끝자리만 빼고 편하신 대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여긴 아버지께서 언제나 앉으시던 곳이라서요.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초대받은 입장이니까요. 초대해주신 분 말씀을 따라야죠. 엘레나 씨는 같이 안 드시는 건가요? 그 친구는 아마 지금쯤 간단하게 부엌에서 먹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신경 쓰지 말고 드시죠. 그리하여 우리는 와이즈 씨의 자리를 제외한 자리에 자유롭게 일행들끼리 붙어 앉았다. 다만 곧바로 음식에 손을 댈 수는 없었다. 퍼그 씨가 두 손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곧 받게 될 것에 대해 당신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감사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 곧 받게 될 것이 무슨 말임?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좀 포크를 들어도 괜찮겠죠? 마음껏 드시죠. 부디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루퍼스가 다 차렸는데 뭔데 차남이 마음껏 즐기세요 이러는 거임? 그 말이 떨어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일제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다들 꽤나 굶주렸던 모양인지 그 속도는 재빨랐다. 우와, 맛있네요 이건. 헉. 역시 참 엘레나 음식 솜씨가 좋다니까.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미트파이인데 어디서 맛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지. 저희는 이 주위에서 구한 좋은 재료로 요리를 하니까요. 아무래도 도시에서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신선도가 좋으니 맛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이건 웃돈 주고서라도 먹을 가치가 있는 맛이에요. 경제적으로 완벽히 맛있어요. 하하, 그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탐정님은 혹시 입맛에 안 맞으신지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차, 표정이 굳어져 있었던 모양이다. 음식이 맛이 없는 건 아니다. 조금 전의 일이 자꾸 생각났었을 뿐. 잠깐 생각하던 게 있어서 좀 얼굴이 굳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은 굉장히 맛있군요.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또 음식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아닙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다 같이 먹는 분위기도 셰인에서 나온 한 풍경 같아서 마음에 들고요. 나왔다. 그놈의 셰인 타령. 언제 나오나 했어요. 아니 여태까지 용케 참았다고 해야 할까요?
탐정님께서는 셰인을 좋아하시나 보군요. 서부극이면 웬만하면 다 좋아하긴 합니다. 셰인을 최고로 치긴 하지만요. 그렇군요. 분위기랑 어울리세요. 참, 당신도 서부극계 좋아하지 않던가요? 그 왜 수색자였던가? 수색자입니까? 좋은 영화죠. 취향이 좋으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아하. 좋아하는 영화를 말했을 터인데 오히려 퍼그 씨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손이 잘 안 간다고 해야 할까요? 아하, 무슨 귀족들 나오는 중세 로맨스 드라마 같은 걸 보시니까는? 아니라고. 최근에는 사람이 죽는 건 아예 보지를 못하겠어. 형님 일이 있었다 보니 또 그런가. 퍼그 씨는 침울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 심정은 나도 최근에 느끼던 것이라 깊게 공감할 수 있었다. 이해합니다. 쉽지 않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주는 충격이라는 건. 감사합니다, 월튼 담정님. 그런데 그 말 나온 김에 괜찮으면 질문 하나 해도 괜찮겠습니까? 뭘 여쭤보시려고요? 우리도 나름 당사자라고 할 수 있으니 물어볼 자격은 있지 않나 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저희 형님을 노렸다던 그 자식 말입니다. 아이리스라고 불리던가요?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요즘 나오는 뉴스는 모방범죄라고만 나오고 범인은 붙잡힌 건가요? 조수의 몸이 순간적으로 움츠러들었다. 시선을 그리로 돌리진 않았지만 알 수 있었다. 사람의 기운이라는 건 의외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이다. 형님, 식사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 화제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가 뭔데 이래라 말이야? 내가 중요한 걸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네가 아는지 모르겠다만 난 요즘 아이리스인지 뭔지 아는 놈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혹시나 램퍼드 형님에 이어서 우리한테까지 손을 댈까봐 걱정이 말이 아니란 말이다.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주의를 보세요, 형님. 다들 식사조차도 잘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흉흉한 이야기를 굳이 밥 먹는데 꺼내서 뭐 하나요? 아니, 그치만 나는 알고 싶다고. 적어도 정보를 좀 알고 있으면 대비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럼 나중에 시간 날 때 여쭤봐도 괜찮잖아요. 정말 성미 급하기는. 알겠어. 알았다고. 잘 먹었습니다. 그때 요제프 씨가 들고 있던 식기를 테이블에 놓았다.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잘 드셨던 모양인지 그의 식기에는 소스 하나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 직후 요제프 씨는 곧바로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래도 후식을 드실 생각은 없는 것 같았다. 요제프 씨, 벌써 가십니까? 네, 일을 마무리할 것이 조금 남아있어서요. 그걸 빨리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거기다가 오면서 여독이 쌓여서인지 좀 피곤하군요. 그럼 커피라도 받아가시는 건 어떨까요? 금방 나올 텐데요. 그렇지, 커피라도 드시죠. 엘레나, 커피를 내오게, 빠르게. 네, 알겠습니다. 주방에서 엘레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가 사라지자마자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엘레나 씨는 새까맣고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을 요제프에게 대령했다. 여기 있습니다, 요제프님. 고맙군. 그럼. 요제프 씨는 엘레나 씨가 건네준 커피를 받고는 단숨에 들이켰다. 아니, 단숨에 드시라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럼 전 이만 가보죠. 유언장 정리 마무리하고 조금 쉰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럼 그때. 퍼그 씨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제프 씨는 그렇게 식당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마이페이스이신 분이네요. 일하는 것만 생각하는 분이긴 하지요. 그 외의 것들에는 신경을 일절 쓰시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그런 면모 덕분에 아버지께 신임 받으셨던 것이기도 하지만요.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확실히 믿을만 하죠. 당장 저만 해도 일밖에 모르고 사니 주위에서도 많이 신임한답니다. 일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돈밖에 모르는 거겠죠, 당신은. 초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하하. 저희한테도 어려운 분이긴 합니다만 저희 가문에 오랜 세월 많이 힘써주신 분이니 잘 모셔야죠. 요제프 씨는 블레어가의 거의 전속으로 일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가문의 유산이나 재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그분이 더 잘하실 겁니다. 사실상 아버지가 두 분이 계신 것 같다고나 할까요. 참, 윤호, 그러고 보니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던가? 저번에 필요하다고 하셨던 시계. 참, 생각해보니 잊고 있었네요. 나중에 일 끝마치고 나오시면 그때 드리죠 뭐. 형님, 또 왜 그러냐. 그렇게 챙겨드리는 건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 요즘은 좀 조심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내가 왜? 평범하게 잘 대해드리는 것뿐인데. 민감한 시기지 않습니까? 유산 관련해서요. 민감? 민감한 시기라니 뭐가 민감할 게 있나? 그냥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일이잖나.
이런 건 그냥 평소에 감사로서 드린 거지 민감할 이유 있나? 그분께서는 도움 없이도 잘 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냥 손 떼고 있어도 충분하다고요. 손을 떼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냐? 너 설마...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형님? 이 새끼... 너 지금... 자, 둘 다 진정해요. 루퍼스 도련님도 조금 전에 분위기에 대해서 한 소리 하셨잖아요? 아, 그랬었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따로 두 사람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어때요? 손님들도 계시니까요. 꼴사 나온 모습 보여드리지 말고 둘이서 잘 해결해요. 알겠죠?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형님.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얘기하자고? 그래, 뭐 언젠가는 이야기했어야 했겠지. 그러면 조금 뒤에 형님 방에서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러자고. 그래서 여러분들 편히 이야기하시죠, 이제. 그 말을 하고 퍼그씨는 능청스럽게 시선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렸다. 하하. 그렇게 갑자기 넘기셔도... 하지만 화제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이던가. 그 뒤로 윤호 씨나 발데즈 씨가 화제를 몇 번 던졌지만 길게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질이 멸렬한 대화만 이어지다 엘레나 씨가 가져온 디저트를 조용하게 먹는 것으로 저녁 식사는 끝이 났다. 피곤하네요. 식사를 마친 후 나와 발데즈 씨는 응접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뭐 거의 누워있는 것에 가까웠다. 밥 먹는 중간중간에 분위기가 좀 살벌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괜히 더 피곤해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진이 다 빠지더군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싫어서 나가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와서는 좀 이해가 되긴 하네요. 아쉬워요. 그런 분위기만 아니었어도 음식에 더 집중했을 텐데. 아,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천천히 다시 음미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까지였나요? 전 맛은 있었어도 엄청 맛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냥 탐정님이 막입이라서 그래요. 전 혀가 고급이라 실제 잘 안 답니다. 네네. 그러시겠죠. 와, 대답하기 싫어서 대충 대답하는 거 봐. 그때 복도 쪽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건 잘 들어보니 대화 소리였다. 언뜻 듣기에 대화의 주체는 엘레나 씨와 윤호 씨 같았다. 윤호님, 방으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왜 그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곧 주인님 몸 상태를 체크할 시간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요 며칠 바깥에 있었더니 깜빡 잊고 있었네. 그런데 부탁하고 싶다는 건 뭐니? 조금 있다가 루퍼스 도련님께서 음식 좀 가져와 달라고 하셨거든요. 퍼그 도련님과 대화하실 때 좀 드신다고 하시더군요. 음식을 만드는데 좀 늦어져서 검사 시간에 좀 늦을 것 같아서요. 5분쯤 뒤에 카트 좀 대신 옮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이지, 엘레나. 그리고 그것 말고도 부탁할 거 있으면 해도 돼. 지금은 메이드 옷도 입었잖아. 그러고 보니 그거 안 갈아입으시나요? 이제 집에 오셨으니 갈아입으시는 게... 뭐 어때? 어울리잖아. 그럼 난 일단 방으로 가볼게. 5분 뒤 맞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이만. 그 말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적어도 발소리로는 그렇게 들렸다. 저분들 대화 때문에 저희 대화가 끊겨버렸네요. 여튼 그래서 나인라이 양은요? 지금 어디 있나요? 피곤하다고 먼저 쉬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마 방에 있을 겁니다. 조수는 밥을 다 먹자마자 피곤하다며 방으로 재빠르게 돌아갔다. 변명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표정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았기에 나는 어서 들어가서 쉬라고 이야기했었다. 그 아이 많이 충격받은 것 같던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말했지 않습니까? 인격이 바뀐 건 거짓 같은 게 아니라고요. 그저 제 마음 한쪽 구석에서 납득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정말 기억을 잃은 거라면 이거 참 미안한 일을 했네요. 그 아이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혼란스럽겠죠, 무척이나.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체성에 대한 충격은 어릴 때 더 큰 법이잖아요. 그렇죠. 뭐 혼란스러운 건 어른이 되신 탐정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이죠. 잘 아시는군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는 그 애를 아이리스의 단서 정도로만 여기려고 했습니다. 기억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고 이 기묘한 동행도 얼마 안 가 금방 끝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애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고 탐정과 조수 역할 놀이만이 몇 개월 동안이나 이어지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지연된 시간이 가족놀이 같은 시간이 마냥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아이는 순수하고 선해요. 그 이면에 다른 인격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말이죠. 저는 그의 선한 면모에 의심을 완전히 풀지 못하면서도 제멋대로 구원을 받기도 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상이 안 가는데요. 별건 없어요. 그냥 시답자는 대화를 많이 했을 뿐입니다.
세상 이야기, 영화 이야기, 배트맨 이야기, 뭐 그런 것들. 하지만 그런 평범한 대화가 제게는 좀 와닿았던 모양이죠. 오랜만에 가족과 대화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여튼 그래서 지금 와서는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 애가 기억이 돌아온다면 저는 웃어야 하는 걸까요? 울어야 하는 걸까요? 원수의 단서를 얻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할지, 대화 상대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슬퍼해야 할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건... 5분이 지났나 보군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네요. 발그락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나는 방향에서 윤호 씨가 카트로 옮기는 모습이 문이 열린 사이로 보였다. 그리고 윤호 씨의 모습은 카트와 함께 퍼그 씨와 루퍼스 씨가 있는 방 쪽으로 금방 사라져버렸다. 저기 안에는 무슨 이야기가 오가려나요? 컨디션만 좋았으면 도청했을 텐데. 초대받은 주제에 무슨 도청까지 한답니까? 실례잖아요. 그치만 분명히 재밌는 정보가 나올 거라고요. 잘하면 헤드라인을 채울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재밌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제가 되긴 하겠네요. 부호의 자식들 간의 유산 갈등이라는 말이 자극적이긴 하니 말이죠. 그쵸? 그렇다고요. 그런데 뭐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어차피 가정사에 불과한걸요. 우리는 들쑤실 필요 없이 그냥 이야기 들었던 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만인 겁니다. 탐정이라는 인간이 왜 진실을 알길 추구하지 않는데요? 이거 완전 특종급 뉴스거리인데. 아니, 의뢰받은 일의 영역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궁금하다고 캐고 다니면 그게 탐정입니까? 스토커지. 우와, 이 사람한테서 정론이 나올 줄이야. 전 항상 정론만 이야기하는데요. 실례합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대화에 끼어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럽게 뒤에서 윤호 씨가 튀어나왔다. 아무래도 카트를 두 사람이 가져다주고 이쪽으로 오신 모양이다. 윤호 씨, 어서 오세요. 무슨 용건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요. 손님들끼리만 계시게 두는 것도 실례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왜 남편은 지금 한참 바쁘잖아요. 혼자서 빈방에 있자니 많이 심심할 것 같더군요. 실례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대화 상대가 느는 건 언제나 환영입니다. 발데스 씨도 같은 생각이시죠? 물론이죠. 괜찮으시다면 여기 앉으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 전에 과자를 좀 내올게요. 윤호 씨는 찬장에서 그릇과 과자 몇 점을 꺼냈다. 많이 꺼낸 것 같진 않은데 양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인지 과자통은 그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나인나이 양은 어디로 갔나요? 그 아이가 먹을 목까지도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잠시 방에서 쉬고 있습니다. 혹시 자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금방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럼 이건 저희끼리 다 먹고 나중에 나인나이 양이 오면 엘레나한테 뭐라도 만들어달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부족한 과자는 보충하도록 지시를 해둬야. 이렇게 보면 저택의 실세는 윤호 씨 같은걸요? 제가요? 집안 분위기를 꽉 잡고 계시잖아요. 저택의 안주인 같으세요. 하하. 저택의 안주인이라뇨. 전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렇게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이 절 존중해주는 덕분이겠죠. 네?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건...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얘기 때문인 건가요? 루퍼스 도련님이 그 이야기까지 했나요? 의외네요. 그런 데서는 입이 무거우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유서 깊은 저택이 사회에 환원된다니 좀 아쉬우시겠어요. 듣기로는 가문의 손자분이 직접 지으신 저택이라던데 후대분들이 이어받아 잘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이 저택 그렇게 유서 깊지는 않을 텐데요?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버님께 듣기로는 이 저택 할아버님께서 독일 부호한테서 구매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역시. 어쩐지 전 건물이 너무 오래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엘레나 씨는 블레어 가문의 손자분들이 직접 지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이상하게 알고 계시기도 하고 루퍼스나 퍼그도 구태여 정정을 안 하니 착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역사깊고 전통적인 저택이라고 인식되는 편이 가문의 위상을 높인다고 생각하나 봐요. 하지만 아버님께선 그러고 보여지는 것보다는... 어라? 왜 그러십니까? 아니 탐정님 저기 창문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바깥에 왜? 그 말에 고개를 돌려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긴다. 응접실의 창문은 정원 쪽 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하지만 윤호 씨가 보고 발데스 씨가 가리킨 것은 쏟아지는 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미를 뽐내는 정원이 아니었다. 뭐야?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정원의 한가운데. 어둠으로 색을 낸 것 같은 검은 비닐 후드를 쓴 채로 서 있었다. 헉! 그 사람은 한쪽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는데 그것이 흉흉한 것임을 직감으로 금방 알 수 있었다. 저건
윤호 씨, 혹시 말인데요. 네. 저희 외에 따로 더 부른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소개받지 않은 저택 사람들이 더 있다거나? 아니요. 더는 안 계세요. 그럼 저 사람은 대체 누구죠? 가끔 마을 주민분이 오실 때가 있기는 해요. 보안관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연락을 주시고 오시거든요. 그런 연락은 따로 없었으니 저분이 저도 누군지는... 탐정님, 저 모습은 마치... 아닐 겁니다. 설마 이 외지까지 왔을까봐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혹시 저분의 정체를 짐작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게... 윤호씨, 저 거동 수상자는 아이리스의 인상착의와 비슷해요. 네? 그 연쇄살인으로 유명한 아이리스요? 아이리스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통제되어 있지만 검은 우비를 입고 권총을 쓴다는 이미지만은 알려져 있다. 아마 아이리스는 조직에서 보낸 히트맨들이 공통적으로 입는 의상 같은 것이겠지. 경찰이 모범범을 막으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모범범이 계속 등장하는 건 이 때문인 것이다. 아이리스가 대체 왜 여기 온 거죠? 아니, 아이리스는 아닐 겁니다. 요즘은 단순 모방범도 많다고 하더군요. 모방범이라니 왜 그런 짓을... 글쎄요. 그 녀석들은 자기 스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직시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범죄자나 따라하면서 무언가가 됐다는 착각이나 느끼고 싶은 것 아닐까요? 정말 이해도 할 수 없네요. 아무튼 우선 상황을 좀 봅시다. 모범범인지 진범인지 아니면 그냥 마실 나온 동네 아저씨인지는 알아야 하니까요. 제발 그냥 동네 맛이 나온 아저씨면 좋겠네요. 사실 이런 비를 뚫고 마음대로 남의 집 정원을 산책하는 아저씨면 그거 나름대로 무섭지만요. 혹시 경찰에 연락을 해야 할까요? 경찰이라... 신중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어요. 뒤쪽에 전화가 있으니까 한번 연락해볼게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쪽에서 상황을... 저거 보세요. 저거 총 아닌가요? 이쪽을 겨누고 있는데요? 헉? 그 말을 듣고 거수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정말로 그놈은 이쪽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때 온몸에 오한이 내달렸다. 모든 신경이 전율했다. 순간적인 본능이 몸을 움직이라고 경고했다. 총탄이 창문을 꿰뚫어 유리를 무수히 많은 입자로 나눠버렸고 그 파편들은 산발적으로 바닥에 쏟아졌다. 그중 몇 개는 내 코트 위쪽으로 떨어진 모양이다. 몸을 천천히 일으키자 파편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순간적인 상한 판단으로 몸을 날리지 않았다면 나와 발데스 씨는 유리 파편을 정면으로 뒤집어 썼을 것이다. 발데스 씨,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괜찮아요. 덕분에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은 왜 꺼진 거죠? 그건... 전구를 부쉈나? 아마 방금 발사된 총알이 전구를 부순 것 아닐까요? 그렇군요. 그럼 저희를 향해 쏜 게 아니라는 걸까요? 글쎄요. 그냥 반동 제어를 못한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동시에 방에 전구가 깨졌다고 하기엔 너무 어둡다는 생각도 든다. 헉, 그러네. 정전이 났네? 갑자기? 방에 전구만 부서진 것이라면 복도의 빛은 보여야 할 텐데 주위의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저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다들 괜찮나요? 윤호씨, 괜찮으십니까? 경찰에 연락은 하셨나요? 전 괜찮아요. 저기 그런데 전화가 아무리 해도 걸리지 않아요. 전화가 끊겼다는 겁니까? 네, 조금 전부터 자꾸 신호음이 아예 들려오질 않아요. 왜 이런 거지? 그때 내달리는 듯한 발소리가 빗소리 속에서 들려왔다. 총을 쏜 남자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걸까? 어디로? 무엇을 위해? 정말로 아니라고는 생각한다만 정말 아이리스와 연관된 인물이라면 젠장, 여러분들 여기 방에 숨어 계세요. 문은 잠궈두시고. 네? 뭘 하시라고요? 됐고 일단 있어봐요. 나이니? 두 사람들의 불안해하는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어둠 속으로 무모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나인이 찾아온 거 아니야? 젠장. 무언가에 부딪힌다. 아마 복도의 벽일 것이다. 건물의 구조는 얼추 외워두긴 했지만 주위에 정말 아무런 빛이 없어 거리를 정확히 가늠하는 게 힘들다. 이래서야 눈을 감고 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움직여야만 한다. 서둘러야만 한다. 헉! 그 순간 또다시 무언가가 부딪혔다. 다만 조금 전과 다르게 이번에 부딪힌 건 사람 같았다. 나는 그 충돌의 충격을 견디지 못해 뒤로 나자빠졌다. 나와 충돌한 누군가는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다. 어둠에 아직도 순응하지 못한 눈은 그 정체를 꿰뚫지 못했다.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도화지에서 떨어진 주위에 불빛이 하나도 없는 저택에서의 어둠. 그것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농도의 어둠이 아니었다. 거기 누구십니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저택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대답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는 건 방금 총을 쏘았던 거수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부딪혔을 때 아무런 물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 찰나 상대는 그 틈을 다 달아나 버렸다. 속도가 없지나 빨랐는지 내 주위에는 발소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저 자리를 따라가야만 하나? 지금 쫓으면 붙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수의 상태가 신경 쓰인다. 이것은 분수령이라고 직감은 고했다. 이 선택은 미래에 크게 좌우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골라야 하지? 근데 나는 나일리가 너무 신경 쓰여. 지금은 조수의 상태를 보는 게 먼저다. 나는 곧바로 조수가 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갔다. 이런저런 사물들을 부딪히며 나아가다 이윽고 조수가 있는 방의 문에 다다르자 난 냅다 문을 두드렸다. 어이, 괜찮니? 대답하렴. 잠시간의 정적, 그 적막감이 마음을 타들어가게 한다. 이 문 너머에 설마 끔찍한 풍경이 펼쳐져 있는 건 아닐까? 아니, 상상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도 기절할 수 있다. 대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면 어쩔 수 없다.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군.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고 방 안으로 들어선다. 다행히도 안에는 피의 비릿한 냄새는 나지 않았다. 어라, 소장님? 그 순간 조수의 목소리가 침대 쪽에서 들려왔다. 여지껏 잠자고 있었던 모양인지 그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순간 그 얼빠진 목소리를 들으니 긴장이 풀려버렸다. 다행이구나. 무사한 것 같아서. 무슨 일 있었나요?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어. 네? 수상한 사람이라뇨? 어떤 사람인가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위험인물이라는 건 확실해. 총을 갖고 있었거든. 거기다 저택 전체에 불이 나간 것 같고. 큰일이잖아요. 경찰을 불러야. 우리도 그러고 싶었다만. 전화선을 끊기라도 한 건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구나. 이렇듯 상황이 좋지 않다만 네가 무사하다니 불행 중 다행인 셈이지. 나는 그렇게 무심코 이야기하고서는 스스로도 잠시 혼란스러워진다.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단순한 조수의 안위를 걱정했을 뿐인 걸까? 아니면 아이리스를 추적할 단서가 사라지지 않아서? 여튼 지금은 일단 여기 있으려무나. 문을 잠그고 겨울 매기처럼 조용히 있다 보면 괜찮을 거야. 네? 그럼 소장님은요? 사태가 급해. 그 수상한 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내가 나서야지. 소장님, 저도 같이 가요. 소장님만 가셔서는 안 돼요. 아니, 정말 위험하다니까. 저 방향 감각이 좋아요. 소장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어둠 속에서도 길 잘 찾아가는 거. 제가 인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이야기를 더 하려다가 말을 멈춘다. 여기서 논의를 더 하고 있을 여유는 없다. 일단 행동하는 게 먼저다. 알겠어. 그럼 일단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가자꾸나. 다만 주변이 어두우니까 조심해야 한단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도망쳐야 해. 알겠지? 알겠어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루퍼스 씨와 퍼그 씨가 이야기하러 방으로 갔었지? 그럼 아마 이 주위일 테니까 그분들 먼저 찾아보자. 거기라면 제가 우연히 본 게 있어서 위치를 알아요. 따라오세요, 소장님. 나는 조수의 발걸음 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방금 나온 방 앞에서 좌측으로 13걸음을 걸었을 때 조수는 발걸음 내딛기를 멈췄다. 여기에요. 이 방이 바로 두 분이 대화를 나누러 들어갔던 곳이에요. 루퍼스 씨, 퍼그 씨, 계십니까?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 불렀지만 또다시 정정만이 대답 대신 돌아왔다. 두 사람 다 조수가 그랬던 것처럼 자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건장한 사내 둘이 한 방에서 잠자고 있는 그림은 나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 일단 문을 열어본다. 불안한데? 그래? 피가 막 피냄새 날 줄? 일단 피냄새는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기척 또한 없다. 두 분 다 자리를 비우셨던 걸까요? 글쎄다. 그랬다면 우리가 나오는 모습을 봤을 거야. 하지만 두 분의 모습을 식사하고 나서 본 적이 없어. 그건 되게 기묘하네요. 두 분은 어디로 사라지신 걸까요? 우와! 무슨 일이세요? 별거 아니야. 그냥 뭔가 묵직한 거랑 부딪혀서 그래. 다치신 건 아니라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 어두운 걸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움직이다가 정말 다칠지도 모르겠어요. 이 묵직한 거 퍼그 시체 아니야? 퍼그가 좀 이렇게 묵직하게 생겼었잖아. 그러게 말이다. 달빛조차 없으니 앞에 뭐가 있는지도 보기가 힘들단 말이지. 또 저 수상한 남자가 어둠 속에 숨어서 공격할지도 몰라. 빛을 밝히는 걸 우선 하긴 해야겠구나. 그럼 차고로 가는 건 어떤가요? 엘레나 씨가 배전반이 거기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전이 나서 이렇게 된 거라면 거기로 가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맞아, 그랬었지. 차고는 어디라 했더라? 잠시만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수첩에 기록해뒀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조수는 호주머니를 뒤져 수첩을 꺼냈다. 정확히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뿐이지만. 왜 그러니? 생각해보니 이렇게 어두우면 메모를 써도 보이지가 않네요. 죄송해요. 그래도 위치는 대충 기억하고 있지?
아, 네, 그러니까 저택 정면 기준으로 2시 방향이었어요. 좋아, 그럼 네 힘을 좀 빌리자꾸나. 방향은 알고 있으니 어떻게든 갈 수 있겠지. 물론이죠. 맡겨만 주세요. 저 소장님. 응? 왜? 제 어깨에 손이라도 올리시는 게 안전하지 않으실까요? 또 조금 전처럼 또 부딪히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조금 전에는 약간 방심한 거고 신중하게 걸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다. 그런가요? 알겠어요. 참,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윤호 씨랑 발데스 씨는 같이 있다가 응접실에 숨어 계시라고 했어. 굳이 티내지 않는다면 바로 걸리진 않을 거야. 다른 분들은 퍼그 씨와 루퍼시 씨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구나. 식사 끝나고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러면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있지. 네, 알겠어요. 그럼 조금만 더 빨리 걸을게요. 조수가 나아가는 방향을 따라가려던 그때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위쪽에서 들려왔다. 어? 왜 그러세요? 뭔가 타격음 같은 것이 2층에서 난 것 같은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던 그 수상한 사람이 2층에서 뭔가 한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놈은 나를 지나치고 곧바로 어디론가 향했다.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녀석의 목표는 YGC인 것인가? 아니 어쩌면 요제프 씨가 목표일지도 모른다. 그럼 지금이라도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직 총소리 나지 않았으니까 지금이 골든타임일지도 몰라요. 이럴 때는... 아, 왜 이렇게 선택지가 많은 거야? 나에게 이러지 마. 아, 나라면 어떡할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2층으로 올라가고 싶긴 하거든. 근데 2층 올라가면 뭐가 보이긴 해? 내가 뭘 할 수나 있어? 한 정전을 해결하는 게 맞지 않아? 아... 아니다. 정전해야지. 아니, 일단 이야기했던 대로 정전부터 해결하자. 어째서요? 어두운 채로는 너무 위험해. 적이 어둠 속에서 갑작스럽게 공격하면 대응이 여지조차도 없어. 그나마 불이 밝혀져 있으면 대응은 할 수 있거든. 어떻게요? 방법이 있단다, 방법이. 각오를 다질 때가 왔음을 직감한다. 그러고는 숨을 가다듬듯이 침을 삼켰다. 하지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부정적인 잡념이 동시에 떠올랐지만 일단 무시하는 수밖에 없다. 자, 일단 움직이자. 녀석이 뭔가 하기 전에 불부터 켜버리자고. 알겠어요. 그럼 속도를 높일게요. 부탁하마.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조수는 속도를 높여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도 그에 호응하여 보폭을 높이며 조수를 따라갔다. 저택의 바깥, 비의 기세는 조금 묻어져 있었다. 와, 이게 바깥이야? 진짜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니, 거의 그쳤다고 무방할 것이다. 그렇게나 짙던 비구름도 이젠 옅어졌기에 희미한 달빛은 구름의 틈새를 비집고 나가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저택 내부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앞이 잘 보였고 정원의 한 구석에 자리한 건물의 모습도 포착할 수 있었다. 저게 차 없는 차고겠구나. 네, 저기일 거예요. 설마 문이 잠겨있진 않겠지. 그럼 곤란한데. 우려한 것과는 다르게 차고 문은 약간의 힘을 가져 아주 쉽게 열렸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간 차고는 생각보다 넓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언뜻 보이는 실루엣으로는 차량 용품이 아닌 것들도 잡다하게 모여있는 것 같았다. 이 정도면 그냥 차고가 아니라 창고지 않나? 뭔가 배트케이브 같네요. 이렇게 넓으면 배전반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말대로였다. 차고는 언뜻 봐도 넓어 보이는데 들어오는 빛은 조금밖에 없었다. 익숙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이곳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우리는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둘로 나눠져서 찾는 게 낫겠구나. 문을 기점으로 좌우로 살피자. 넌 이쪽 벽을 살펴보렴. 난 반대편을 살펴볼 테니. 이쪽 말이죠? 맡겨만 주세요. 애가 기운을 차렸네, 그래도. 자, 해볼까. 그렇게 말은 했다만 빠르게 해낼 자신은 없다. 요행으로 바로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만. 자, 어디서부터 조사하는 게 나으려나. 3번. 아, 눌러야 되는 거구나. 응? 오일 필터. 이런 것도 있는 건가? 차고로스 있을 건 다 있군. 차만 빼고 말이야. 배전반은 없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저는 흑파이프 같은 걸 찾았어요. 왜 있는 걸까요, 이거? 글쎄, 뭐 별의별 것이 다 여기 있는 모양이니 이상할 건 없겠지. 어딘가에 분명 있을 거야. 초조해지지 말고 신중히 찾아보자. 그러다 다치면 더 큰일이니 말이야. 네. 벽에 있겠구나, 배전반이면. 벽. 엥? 젠장, 이쪽도 잘 보이지 않는군. 신중하게 찾아봤지만 이쪽도 아니었던 모양이다. 손에 닿는 것들은 온통 잡동사니 뿐이다. 뭐야. 한순간 검고 작은 무언가가 맹렬하게 내게로 날아들었다. 그 당돌한 습격에 나는 그만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소장님 괜찮으세요? 소장님! 괜찮다고 말하고 싶긴 했다만 허둥대며 일어나는 바람에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생긴 대답의 공백이 조수의 불안감을 부추겼던 모양이다. 소장님! 도우러 왔어요. 범인은 여기 있는 거죠? 나와! 이 비겁한 놈아! 감히 소장님을... 뒤를 돌아보자 쇠파이프 같은 것을 들고 벌벌 떨고 있는 조수의 모습이 보였다. 아무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습격당한 것이라고 오해한 모양이다. 저 괜찮아. 그냥 박쥐였을 뿐이야. 박쥐요? 박쥐요? 어우 소름 끼쳐. 그래 우연히 흘러들어왔던 모양이지. 좀 놀라긴 했다만 다치거나 하진 않았어. 다행이다. 조수는 몸에 긴장이 풀린 듯 들고 있던 파이프를 땅으로 내려놓았다. 도우러 와줘서 고맙긴 하다만 이런 때면 그냥 도망치렴. 적어도 그러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살 수 있잖니. 그럴 순 없어요. 응? 왜? 저는 조수잖아요. 배트맨으로 치면 로빈이고 가족 같은 사람을 버리고 도망갈 순 없어요. 조수의 목소리는 긴장된 기색이 가득했지만 그것은 거짓을 말하기 위해 생긴 건 아닌 것 같았다. 그런가? 그렇구나. 가족이라. 그 말을 조수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었던 것인가? 잠깐 감상에 젖는다. 그리운 감각이었다. 이러다가 이성이 손을 멈추지 말라고 경고를 보냈다. 아니, 이럴 때가 아니지. 계속해서 찾아보자꾸나. 네, 저는 제가 찾던 곳을 더 찾아볼게요. 이제 여기밖에 안 남았죠? 제발 좀 나와라. 여기도 없나봐. 희미한 빛을 의존해가며 창고 내부를 샅샅이 찾아보지만 배전반은 여전히 보이질 않는다. 아, 소장님 찾았어요. 뭐야 이... 어디? 결국 애기가 다 할 건데. 조수가 말한 곳으로 몸을 움직여 자세히 보자 정말로 배전반이 그곳에 있었다. 보자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올려볼까? 조심하세요. 혹시 감전될지도 몰라요. 장갑 쓰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조심스럽게 내려져 있던 차단기를 올린다. 그러자 그와 동시에 창고 내부의 불이 일순간 들어온다. 어우 눈부셔. 순식간에 들어온 불빛은 어둠에 익숙해진 눈을 찌른다. 하지만 이내 눈은 통각에 익숙해졌고 그에 따라서 시야도 천천히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아, 눈부시네요. 불이 켜져 있기라도 했던 건가? 덕분에 눈이 다 아프네.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니 이제 저택으로 돌아가자꾸나. 네, 바로 가자고요. 우리는 차고에서 나와 저택으로 발걸음을 향하려고 했다. 그때 비는 완전히 그친 것처럼 보였다. 소장님 이 소리는... 멀리서 파열음이 들려왔다. 아, 사건이 벌어져 버렸구만. 분명한 총소리. 방향은 저택 방향 쪽이다. 젠장, 어서 가자. 네. 아, 불을 켜서 혹시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겠지? 법인도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아, 나한테 이렇게 후회하게 만들지 마. 나에겐 세이브가 있다. 조심해라. 아니면 너네 다 계속 영원히 도루마무 하는 거다. 역시 불을 켜지 않고 곧바로 대응하러 갔어야 했나? 후회가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하지만 일단 무시한다. 후회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질 것은 없다. 지금은 대응을 하는 것이 먼저다. 또? 젠장, 또냐? 또다시 총성이 들려왔다. 이걸로 벌써 3번째다. 지금 저택에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모두 무사하면 좋을 텐데요. 그러게나 말이다, 제길.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저 통로를 둘러보지만 암전되기 전과 그리 다를 것은 없었다. 문들은 전부 가지런히 닫혀있었고 억지로 열리거나 한 흔적은 없다. 즉 1층에서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진 않았다. 위인가? 소장님 같이 가요. 이번에 들린 4번째 총성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왔다. 그것은 다시 말해 범인을 붙잡을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단 것이다. 너 피 못 보잖아 그때. 단계를 절반 정도 올랐을 때 위쪽에서 고통에 잠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십니까? 담장님이십니까? 접니다. 루퍼스. 루퍼스 씨, 거기 계셨던 겁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엘레나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공포증이 있으시다면서요. 루퍼스 씨 설마... 이게 지금 총에 맞아서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저와 요제프 씨를 쏜 범인이 지금 아버지의 방에 있습니다. 총이 4발이 들렸는데 그럼 요제프한테 3방 쏘고 자기한테 지금 1방 쏜 거야? 지금 와이즈 씨의 방 안에 범인이? 영문은 모르겠습니다만 놈은 요제프 씨를 살해하고 막 2층에 온 저를 쐈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곧바로 엘레나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그 비명을 지워버리려는 듯이 총성이 들렸습니다. 아, 그럼 엘레나도 한 방 맞은 건가?
아마 아버지나 엘레나를 쏜 것일 테지요. 젠장, 제기랄. 그러면 이제 범인은 남은 사람도 쏠 생각인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쏠 생각이면 진작 쏘고도 남았을 텐데 놈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뭔가 생각이 따로 있는 건지. 이럴 땐 어떡하죠, 수장님? 사고를 빠르게 전개해본다. 범인이 저 안에서 총을 안 쏘고 웅크리고만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바로 넌 여기에 남아서 루퍼스 씨를 도와드리렴. 나는 와이즈 씨 방으로 가봐야겠어. 네? 직접 들어가시려고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저 말씀이 맞아요.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요? 총을 든 범인이 안에 있는 거라고요. 범인이 저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어.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엘레나랑 와이즈를 다 죽이고 자결을 했다고 하기에는 탄환 수가 부족하죠. 네 방이 들렸는데 그러면 저기 변호사 한 방, 루퍼스 한 방, 엘레나 한 방, 그다음에 와이즈 한 방이면 네 방 다 했는데 자기까지 자결은 못했을 거고. 총알이 다 떨어졌거나 패닉이 와서 어찌할지 모른다. 패닉이 왔으면 그냥 다 갈겨서 싸죽일 거고 총알이 떨어진 게 아닐까? 총알이 다 떨어져 버린 게 아닐까 싶거든. 그러다가 우리가 들어온 걸 보고 함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럴듯하긴 하지만 총알이 다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는다니 준비성이 너무 없잖아요. 루퍼스 씨를 확인 사살하지 않은 시점에서 놈의 목적은 특정한 누군가만을 죽이는 것이라고 알 수 있어. 애초에 총알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겠지. 확실히. 그러면 정말 총알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 이건 기회야. 녀석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지금 가야만 해. 조심하세요. 안에는 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고 있어. 최대한 신중히 기절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럼 간다. 루퍼스 보지 말고 가. 너 기절하잖아. 걱정하는 조수의 얼굴을 뒤로 하고 나는 눈을 감은 채로 벽을 짚어가며 와이즈 씨의 방 쪽으로 이동한다. 코에서 느껴지는 루퍼스 씨의 피냄새가 온몸에 소름을 돋게 하고 식은땀을 흐르게 만든다. 금방이라도 토가 올라올 것 같고 자칫하면 그대로 쓰러져 버릴 것 같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틴다. 다른 생각으로 최대한 내를 채운다. 이만하면 됐겠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러자 저녁 먹기 전에 인사하러 왔던 그 복도의 풍경이 나타났다. 눈앞에는 곧바로 와이즈 씨의 방의 문이 있다. 이 너머에 그 검은 우비를 쓴 수상한 인물이 있는 걸까? 코트의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심호흡 한 번. 그러고는 곧바로 문을 걷어차듯이 열었다. 와이즈 씨! 엘레나 씨! 괜찮으십니까? 잠깐만. 자,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하고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